두 번째 토론 주제로 한번 넘어갈 텐데,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기후위기는 없고 기후조작만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문서를 좀, 찾아서 정리한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딱딱 보고 지나갈게요. 그러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기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인데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대놓고 기후 조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산불, 명분은 산불이죠. 산불 같은 게 뭐이면 기후 조작하겠다. 예, 입법 예고를 한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면 어, 그 기사를 찾아보면 미 연방 기관에서 비행기가 하늘의 화학 물질을 분사해 날씨를 변화시킨다 사실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연구원들은 지구공학이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플로리다는 캠트레일 살포를 중범죄로 지정한 첫 번째 주가 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구공학 회사가 태양열 차단을 위해 화학물질 살포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는 것들이 계속 뭐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건 기후 조작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법까지 만들고 이렇다는 걸. 이거는 여러분들이 에이 그거는 음모론이야 이렇게 할 얘기 안 해요. 이걸 음모론이라고 하는 자들은 머리가 비어 있는 자들이에요. NPC입니다. NPC.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일단 인정을 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기후 위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기후 변화 위기는 없다. 부패한 정치인과 기관의 위기만 있을 뿐이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이건 너무 기니까 그냥 넘어가면서 얘기를 할 텐데 기후 위기가 왔으면은 농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아야 되고 남극의 빙하가 녹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작년에 브라질 농작물이 최대 수확을 거뒀답니다. 최대 수확을 브라질 농업에 승리해가지고 2024년 대비 11% 증가를 했답니다. 브라질 농작물이. 예, 기후 위기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남극 대륙은 뭐냐 기후 재난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남극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얼음 재고가 늘어났답니다. 매년 약 108기가톤의 속도로 빙하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게 기후 위기고 뭡니까? 기상이 막 탄소에 의해 가지고 온난화라는 겁니까? 이게 농작물이 더 잘 자라고 지금 그다음에 뭐예요? 빙하가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기후 변화가 생겼다, 기후 위기다는 경고론자들은 그들이 만든 어떤 그 이론이라는 얘기죠. 그들의 핸드북에서 나온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뭐 이 그래픽은 마컷이라는 사람이 어떤 뭐 그래픽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그들은 데이터 조작을 통해 가지고 기후 위기가 지금 발생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일일이 소개해드리긴 힘드니까 요런 기사들이 최근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얘기하는 게 한번 봅시다 한번. 과연 보면 100년 몇 년 안에 뭐 1도가 오른다, 2도가 오른다. 이것이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현실에 봅시다. 미국 덴버에서는 일일 최고 변화가 종종 10도를 넘는다. 연간 기온 변화가 겨울 최저 영하 8도에서 여름은 32도면 40도의 기후가 1년 만에 변하는데 위기가 왔어요? 안 왔잖아요. 미국 뉴욕은 겨울에는 영하 6도에서 여름에는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한 해에만 기후 변동이 40도 가까이 생기는데 이걸 기후 위기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사람 다 죽어야 되죠. 40도에. 뭐 그들의 말에 의한다면.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그들이 만든 데이터는 다 조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농작물 더 잘 자라고 남극의 빙하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기후 과학자란 자들이 돈을 어디서 처먹고 정직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어떤 위기를 조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기의 78%는 질소고 20%에서 21% 정도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0.04%로서 기체 분자 만 개 중에 겨우 4개, 공기 분자가 있다면 만 개 중에 겨우 4개가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0.04%의 이산화탄소의 97%는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대기가 순환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활동으로 3%, 이 이산화탄소가 3%만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대기 중에서는 0.0068%만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는 거일 뿐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후 위기가 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다 죽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팩트도 모르고 법을 만들고 이런 팩트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기후 위기론자들은. 그것을 이걸 이용해서 디지털 아이디와 CBDC를 연동시키는 게 그들의 계획이겠죠. 예,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뭐 기사는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시간 관계상 길게는 얘기를 못했고 그들이 기후 위기라고 했지만 브라질에서는 최대 수확물을 지금 거두고 있고 남극에서는 빙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런 기사와 그 다음에 기후 위기론자들은 그들이 만든 데이터는 허구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는 정말 극히 이 대기 중에서 극히 미량 0.04%만 존재를 하는 것이고 만 개 중에 4개 기체 분자가 있고 그중에 인간의 활동 자동차를 타고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고 뭐 하고 할 때 하는 게 거기에 지금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7%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통제한다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줄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뭐 간단하게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후위기는 없고 기후조정만 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것이 기후 조작, 그러니까 지오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명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유명한 그 마이크 아담스 이런 사람도 내추럴 뉴스의 이제 그 편집장인데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뭐 많은 이런 독립 언론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기후 변화가 사기다. 기후 변화라는 것이 사기라는 것은 뭐 널리 알려졌는데 이 언론과 그리고 그들의 돈을 받는 그런 매수된 과학자들 이런 어떤 그들이 사실은 소수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기후 위기는 없다 막 하면은 막 몇천 명이 이렇게 거기에 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과학자며 뭐 이런 전문가들이. 그래서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언론에 대서특필되지 않죠. 뭐 그래서 뭐 소수의 언론들에서나 이제 좀 나오고 그래서 뭐 기후 위기를 부정하면은 백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러티브를 만들죠. 이들은 항상 이제 하나로 묶습니다. 어떤 내러티브를. 어, 백신을 부정하면 과학을 부정한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기후 변화 기후 변화를 부정하면은 마치 어, 옛날 중세 시대에 뭐 기독교에서 마녀 재판하듯이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파시즘적인 행태인데 기후 조작이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그냥 몰래 몰래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대놓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후 변화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산불이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산불이 나면은 비가 오는 게 가장 좋겠죠?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비가 뭐 맞춰서 올 수 있습니까? 그 산불이 나는 타이밍에? 자, 그래서 인공강우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늘에다 뿌린다. 이제 대놓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캠트레일을 뿌리는 와중에다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씨드를 첨가해가지고 뿌리면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인공강우인데 거기다 중금속을 뿌리면서 같이 뿌리면은 중금속 비가 내리겠죠. 중금속들이 섞여서 그래핀을 섞으면은 그래핀 비가 내릴 것이고 캐나다에선가 빌 게이츠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캠트레일로 나노봇을 mRNA 백신을 뿌리겠다라는 얘기를 빌 게이츠가 했나 그랬는데 이 그래핀으로 된 나노봇을 이제 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캠트레일을 이용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 특허인가? 2022년인가 2023년에 미국의 특허, 미국에서 낸 특허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래핀으로 된 눈, 인공 눈. 자, 그것을 이제 어떤 에어로졸을 이용해서 살포할 수 있는, 자, 이런 특허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내리는 캠트레일에는 그런 그래핀 나노봇이나 어떤 그래핀 결정체, 이런 나노 기술이 들어간 어떤 무언가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뭐 환청을 듣는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황장애, 자, 이런 것이 있는 이유가 이 캠트레일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 지오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합법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게끔 뭐 음모론자들만 떠들라고 이렇게 하라. 이런 식의 것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기후 변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통제. 전염병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후변화로 할 수 있는 통제가 더 많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적이다. 어, 인-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애를 덜 낳아야 되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말아야 되고, 육류를 먹지 말아야 되고, 자동차를 타지 말아야 되고, 여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설국열차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소수의 집단만 고기를 썰어서, 스테이크를 썰어서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퀴벌레로 만들어진 이런 단백질 바 같은 걸 먹으면서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계속 노동을 해야지만은 코인이 쌓이게 되겠죠. 빌 게이츠가 냈던 특허가 있죠. 이 인간이 생체 활동을 했을 때 채굴이 되는 화폐 시스템. 자, 그것이 이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식을 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후 변화 같은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아, 인간이 어떤 이동을 할 때 자동차를 탄다라든지 하면은 기후동행 카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버스 타지 뭐 그 대중교통 이용하라죠. 그 대중교통조차도 이용하지 말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자전거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핫샷이라는 블랙미러라는 그 영국 드라마 핫샷 편에 나오죠. 자전거를 하루 종일 타면은 코인이 쌓이고 디지털 코인이 쌓이고 그 코인이 쌓이면은 자판기에서 그들이 주는 어떤 배급된 식량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기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공으로 대체하는 태양도 인공 태양. 그렇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돔 같은 걸로 둘러싸야 되고 거기에 인공 태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인공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자연을 없애고. 자연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뭐, 기후변화 같은 것, 이산화탄소 같은 거 다 해결되겠지만, 이들은 항상 모든 것을 거꾸로,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을 거꾸로, 모든 진실을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자, 그래서 그들은 자연을 파괴하죠. 친환경이라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벌목을 하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리고 뭡니까? 풍력 터빈을 설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의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있죠. 뭐 한국에서는 그런 게 사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모르다 보니까 세계 경제 포럼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좀 답답하지만은 우리가 이 기후 변화만큼은 어 솔직히 설명하기가 좀 쉽죠. 우리가 설명하기에 이런 의료 사기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 사기, 기후 사기에 대해서 좀 널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국제적인 정세와 그 다음에 어,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그리고 둔감하고 그래서 기후 위기 뭐 이런 걸 얘기하면 그들은 아마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 캠트레일 비행기를 보여줘도 저게 캠트레일 비행기다 해도 굳이 저거는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거라고 이렇게 우겨대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법이 하나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법이 올라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더 지금까지는 미군 비행기를 이용해서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민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공식 대놓고. 예. 그래서 산불을 지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기획이라고 봐야겠죠. 예, 오주영 의원님 두 번째 토론 주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행운이라는 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터보팬 엔진 배기로 생기는 건 보통 고도 8,000m 이상이어야지 생기고 또 주변 대기 온도가 영하 38도 이하일 때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비행기 이상한 걸 뿌리면서 지나가는 비행기가 고도 8,000m 이상에서 주변 대기 온도가 영하 38도 이하일 때 나타나나요? 거의 무슨 북극 같은 데서 비행기가 저기 까마득하게 멀리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겨울에 어디 강원도 GOP 같은 데라든지 뭐 그런 데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도 이제 제가 또 이제 유튜브에 캠트레일 같은 걸 쳐보면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이제 한국의 전문가가 아닌 이제 존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무식한 연예인들은 몇 마리 앉혀놓고 이제 막 떠듭니다. 아, 뭐 이런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비행운이다. 절대 캠트레일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뭐 기후 위기가 지금 심각해요. 기후 위기가 사기라는 건 다 사이비적인 주장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들만 상당히 많고 방금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 같은 데다가 절대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나마 구글 같은 데는 기후위기가 사기라는 그런 증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 같은 건 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보는 뭐 자주 찾아서 보는 네이버 뭐 뉴스 사이트들 이런 데서는 절대로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코로나 사기가 그런 것처럼. 전염병 사기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학교에 가고 가정에서 뭘 보고 배울 때 그 전염병이란 게 바이러스란 게 없는데도 있다고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왔듯이 이 기후 위기도 요새 기후 위기란 말을 많이 쓰죠. 예전엔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많이 썼고 어렸을 때부터 이 한국이란 나라는 그런 딥스테이트들의 아젠다들은 철저하게 세뇌를 시켜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깨어나기 힘든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사기, 세뇌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에선 지금 몇 개 주에서는 뭐 이렇게 금지가 되고 있고 또 멕시코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 캠트레일이란 게 더 이상 뭐 허황된 음모론이 아닌 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코펜조의 전신이 뭡니까? 저는 그때는 아예 잊지도 못했지만 안티캠 트레일 아닙니까? 이 단체가 중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와해가 됐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안티캠 시절 우리 지금 코펜조 회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얘기했던 게 뭡니까? 미군이 지금 한국 상공에서 남해 영공에서 캠트레일을 뿌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서 공군기로 캠트레일 그 중금속 물질을 마구 뿌려대서 없는 기후 위기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캠트레일 등으로 인해서 기후가 마음대로 조작되고 있다는 걸. 그렇죠. 기후 위기가 없고 기후 조작만 있다는 걸. 아니 기후를 조작하기 때문에 없는 기후 위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날씨가 또 증명을 했습니다. 뭐 백 몇 년 만에 이제 서울이 지금 이 5월 달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요. 30도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런 거 다 그 미 공군기의 캠트레일이 큰 원인이고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걸 안티캠이 알려왔는데 역사를 돌아보자면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놈들이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진영 논리로 갔습니다. 이게 진실을 얘기하면 또 그걸 진영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 외에도 그냥 세뇌가 너무 많이 됐고, 만약에 아니 내가 지구를 오염시키고 지구를 아프게 한 게 아니다 하면은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문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아니 나는 이걸 계속 인간이 탄소 배출을 인위적으로 많이 하고 인간이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기후가 계속해서 위기에 처해 있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의 그 자아도취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 사기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상당히 이 지금 기후위기 사기에 그 조상격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기들이 많았습니다. 지구온난화 사기도 뭐 제 아빠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분명히 저희 세대부터 그것이 더 극대화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물부족 국가 사기. 어디 목욕탕만 가면 한국이 물부족 국가라는 그런 어디선가 나온 그런 있지도 않은 통계를 기반으로 한 그런 사기가 있었죠. 물부족 국가 사기로 정말 넘쳐나는 물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후위기 사기를 계속 친다면 물뿐만이 아니라 식량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있는 통 있는 식량을 죄다 통제하고 없애서 식량 위기를 촉발시킬 텐데 그때 딥스가 또 저희한테 대체 식품을 먹이고 강제로 먹이고 그리고 자동차를 마음대로 타지 못하게 하고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여기 갇혀 살아야 된다는 그런 15분 도시나 테마 캠프 같은 것도 충분히 아까 이게 첫 번째 토론 주제와 거의 비슷한 소리를 하는 건데 거의 비슷한 사기여서 그렇습니다. 이 정말 기후위기도 사기라는 것을 정말 많이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것이 자연적인 구름으로 보입니까? 무슨 비행기들이 경주대회를 매일같이 한다 해도 정말 저렇게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로 비행운이란 게 그렇게 흔해 빠졌다 치더라도 저거는 정말 절대로 비행운일 수가 없고 비행운이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저거는 비행운이 아닌 캠트레일일 뿐이다. 그 캠트레일 때문에 매일같이 주말만 되면 비가 오고 또 평일에도 비가 올 때가 아닌데 그냥 비가 마음대로 오고 비만 오는 것이 아닌 이런 캠트레일 등으로 인한 기후 조작 행위로 멀쩡하던 하늘에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갑자기 산사태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갑자기 뭐 앞으로는 5월 달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12월 달에 영상 30도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사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이런 세상을 안 만들고 싶은 게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좋다고 저희가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이런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늘 되게 활동을 강조하는 그런 토론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계속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걸 주변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더 사람들이 진실에 눈을 돌리고 외면하기 전에 많이 일어나서 싸우고 정말 저희 시위에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주류 언론의 내러티브는 기후 위기를 항상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캠트레일을 이용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날씨는 캠트레일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를 정체시켜 놓고 그 다음에 뭔가 비가 보슬비처럼 이렇게 내리게 만들고 그래서 뭐 5월 달 들어 최고의 기온을 올라가고 그리고 외국은 하프 같은 걸 이용을 하죠. 하프라는 걸 이용해서 기상재해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뇌 속에
지금 기후가 이상하다는 것을 각인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러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활동 때문에 기후 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하나만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대기 중에 질소가 78% 오가 있고 산소는 20에서 21% 정도가 존재하고 이산화탄소는 0.04%밖에 없다. 그러니까 산소 그 어떤 대기 분자 중에 10,000개 중에 4개만이 이산화탄소인데 그 중에 인간의 활동으로 생기는 이산화탄소는 3%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에 0.0068%만이 인간의 활동, 차를 타고 뭐 하죠? 뭐 화석 연료를 쓰고 이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나머지 97%는 자연이 돌아가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탄소 제로를 막고 싶다면 나무를 더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탄소 제로 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방송이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